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가고 싶은데 버스도 없고 택시도 안 잡히고 결국 다음에 가지 뭐 하고 포기한 적. 특히 시골이나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정기검진은커녕 아파도 참고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복지 서비스가 직접 찾아오는 시대예요. 정부가 새롭게 확대 시행한 찾아가는 복지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보건소도 복지센터도 멀어서 못 가시는 어르신들께 건강검진부터 상담, 각종 신청 업무까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 이동 서비스예요. 저는 현재 지역 복지정책 자문을 맡고 있고 전국 10여 곳 이상에서 이 서비스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 중심 복지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생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말 삶이 달라진 어르신 이야기까지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불편함을 그냥 참아오셨던 분들도 나도 신청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복지버스를 봤을 땐 이게 진짜 시골까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 실제로 이 버스가 도착했을 때 거기 계시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며 이런 것도 다 해주네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버스에서는 혈압 혈당 체크, 시력 검사, 구강검진이 이뤄졌고 간호사 선생님이 건강 상담도 해주셨어요. 게다가 기초연금이나 돌봄 서비스 신청 같은 복지 행정 업무까지 현장에서 처리됐죠. 이게 바로 찾아가는 복지버스의 핵심입니다. 멀리 떨어진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어르신이 직접 찾지 않아도 되게 하는 거예요. 버스가 직접 마을로 들어가서 이동복지센터처럼 일일이 도와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서 채워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농어촌, 산간지역,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고요. 지자체별로 운영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같은 마을을 방문하도록 구성돼 있어요. 버스 안에는 작은 진료실, 상담부스, 행정창구까지 알차게 갖춰져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다 해주는 버스가 있을 줄 알았으면 그동안 아픈 걸 괜히 참았지. 그 말씀이 마음을 찡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편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어르신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그 안도감. 그게 복지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이 복지버스가 단순히 건강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 복지버스가 더 특별한 이유는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한 마을. 거긴 어르신 10분 정도만 사는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그날 버스가 도착했을 때 건강검진 외에도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치매 조기검사, 그리고 심리상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77세 어르신 한 분이 상담 후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 나이 먹고 누가 내 말 들어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말할 곳이 있다는 게 고맙네요. 그 말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찾아가는 복지버스는 그런 어르신들의 외로움까지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공간이에요. 게다가 이 서비스는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담 결과나 검사 수치에 따라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연결돼요. 예를 들면 혈당이 높게 나온 분에겐 다음 방문 때 혈당기와 식단 가이드북이 전달되고 우울감이 감지된 분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인 상담이 이어지기도 해요. 말하자면 복지버스가 어르신 삶을 처음 들여다보는 창구가 되고 그 이후의 도움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어간다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게 단지 제도적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대화한 복지사, 간호사, 상담사분들이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다음 방문 때 다시 만나주는 게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한번 이용해본 어르신들은 다음에 또 언제 오느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만큼 기다리게 되는 서비스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복지버스에도 넘어야 할 한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복지버스가 모든 어르신께 다 전해지지 못했던 이유, 바로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죠. 라는 말이에요. 버스가 아무리 정기적으로 와도 그걸 모르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외딴 마을이나 고령의 독거 어르신들은 지자체 공지조차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지버스가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읍면사무소 직원이나 이 통장님들이 직접 가가오 방문해서 알림장을 붙여드리거나 전화를 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방송이나 확성기를 이용해 복지버스 오는 날을 알리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복지를 정말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변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이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시면서 복지버스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받아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 말만큼 강력한 홍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신청하면 돈 드는 거 아니냐며 망설이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지버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완전 무료 서비스고 신청도 복잡하지 않아요. 마을 이장님께 한마디만 하시거나 읍면사무소에 언제 오는지 알고 싶다고 전화하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엔 직접 집 앞까지 나와주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복지를 실은 차라는 말. 현장에서 보면 정말 실감하게 돼요. 이 복지버스가 만들어낸 변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경북 예천의 한 시골 마을. 그곳에 혼자 사시는 8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이 꽤 오래됐지만 병원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가는 정도였어요. 운전도 못하시고 버스는 하루에 2대뿐인데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몸도 따라주지 않았죠. 아프면 그냥 쉬지 뭐. 이게 그분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복지버스가 들어섰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나이도 많고 귀찮다며 거절하셨지만 이장님과 옆집 아주머니의 권유로 버스에 올라타셨죠. 그날 혈압을 재보니 수치가 너무 높았고 그 자리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며 응급 연계까지 이뤄졌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약 처방과 추가 검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매달 복지버스가 올 때마다 약 복용 상태도 확인받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어르신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 감정 없이 앉아 계시던 분이 이젠 웃으면서 오늘은 혈압 괜찮지? 하시고 버스에 오르실 땐 내가 이걸 기다리게 될 줄 몰랐네 하고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의 삶이 눈에 보이게 달라진 거죠. 복지버스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이 나아지는 걸 넘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줘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일수록 더 잘 아십니다. 복지란 결국 서류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복지버스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버스 사업을 전국 18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농어촌과 도서지역 위주로 운영되던 것이 이제는 중소도시 외곽, 고령화 마을, 교통 취약지대까지 포함되도록 넓어진 거죠. 복지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전국 약 60만 명 이상의 시니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복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건강심리행정까지 통합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복지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상담, 스마트폰 기초교육 및 디지털 복지교육,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대행,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연계,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 이처럼 버스 한 대가 그 지역의 작은 복지센터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정책 확대에서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역 사회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이 강화됐습니다. 지자체는 마을 이장, 복지사,
이 통장과 함께 위험군 어르신 명단을 사전 조사해 버스가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방문하도록 계획 중이에요. 이건 행정편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삶의 불편을 덜어주는 중심으로 복지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자문 중인 한 지자체에선 버스 일정이 잡히면 관계자들이 한 주 전부터 마을을 돌며 누가 꼭 받아야 하는지를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복지버스를 기다리는 서비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찾아오는 복지가 있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 바로 관심 갖고 알아보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버스, 우리 동네엔 그런 거 안 와요 하시지만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1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기. 우리 동네 복지버스 일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2점,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께 물어보기. 이분들이 가장 먼저 일정을 전달받는 분들이에요. 최근엔 마을 단톡방이나 종이 알림장으로 공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점, 지자체 복지과 홈페이지 확인하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는 복지버스 운영 일정이 공지되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복지버스를 놓치지 않고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복지버스 방문 시집 앞까지 요청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 꼭 말씀해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집 근처까지 오기도 하고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동보조 인력이 함께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제일 아쉬운 경우는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 그저 몰라서 혹은 멀다고 느껴져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예요.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괜히 번거롭게 만들기 싫어. 이런 마음이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복지버스는 정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서비스라는 거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웃분들, 친구분들께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고 말해보세요. 입소문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버스를 경험한 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생생한 변화 사례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복지버스를 통해 삶이 달라진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 한 분, 충남 금산에 사시는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허리 통증을 안고 살아오셨지만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다며 진통제만 드시고 버텨오셨어요. 그런데 복지버스를 통해 초기 진단을 받고 자세교정 운동법과 목욕의자 지팡이 지원까지 연결되면서 생활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자서는 못하던 일을 이제는 조금씩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르신은요. 경북 영주의 76세 할머니셨는데 심한 무기력과 외로움 때문에 낮에도 불 꺼놓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복지버스를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지역 복지관과 연결돼 주 1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분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젠 웃을 일이 생겼어요.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는 일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또 하나, 복지버스를 경험한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된 분들도 계세요. 버스에서 배운 스마트폰 교육 덕분에 손주와 영상통화를 시작하게 된 어르신. 아들이 이런 것도 배우셨어요? 하며 놀라워했답니다. 작은 기회 하나가 몸의 변화, 마음의 회복, 가족과의 소통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가능했던 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 복지버스가 내 마을에 온다면 꼭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버스를 100% 활용하는 실천 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복지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일정 파악하기. 버스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아는 게 우선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마을 단톡방이나 종이 알림장으로 미리 공지해주는 곳도 많아요. 둘째,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기. 복지버스라고 해도 건강검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상담, 연금 문의, 복지 신청, 치매 선별 검사, 심리상담, 디지털 기기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해두면 버스 안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셋째,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기. 친구, 이웃, 가족과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처음엔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면 더 용기가 나고 무엇보다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버스에 타기 전 최근 복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고 미리 메모해 두시면 현장 상담사분들이 훨씬 자세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시력이 좋지 않으신 경우엔 도움이 필요하다고 미리 요청만 해도 직원이 먼저 챙겨줍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방식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런 게 복지구나 하고 느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지버스는 단순히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함께 살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신도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왜 꼭 주변 분들과 나눠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혼자만 알고 지나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죠. 특히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중엔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이유로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꼭 전해주세요. 요즘은 복지버스가 직접 마을로 온대. 건강검진부터 상담까지 다 해주고 무료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누군가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보신다면 부모님께 이 영상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신청도 함께 도와드리고 버스 일정도 함께 챙겨드리면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란 결국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버스는 그 시작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수단이에요.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이번엔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받아보셨다면 그 소중한 경험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건강을 챙기는 것도 사람 사이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따뜻해지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복지 정보로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